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돌아온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장 뉴스 분석은요, 최근 고용 지표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경기 침체 분위기가 정말 증시에 당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지표 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전략까지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항상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 잘 준비해 보기 위해 노력해 봤으니까요.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마켓 뉴스 매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를 분석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항상 리얼미국 주식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워낙에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실시간 뉴스를 바로 다양한 뉴스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만 골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금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핸드폰이든 뭐 컴퓨터는 상관없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마련해 놨으니까 클릭하시면 해당 리얼 미국 주식 속보 접속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접속하셔서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항상 영상 시청하시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면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경제 지표 둔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도대체 이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공포가 나오기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지표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연방준비위원회 베이지북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의 서비스업과 고용 소비 지표가 둔화하고 있으며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관세 언급이 급증했습니다. 관세 언급이 지금 현재 122회나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관세로 인해서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는 겁니다. 워낙 이 관세가 알 수 없는 이슈잖아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이 최고치였다가 갑자기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시기는 이번이 뭐 역사적으로 사실상 처음이라서 이렇게 활발하다가 처음이라서 워낙에 시장에 많은 충격이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안 된다는 게 정말 공포입니다.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상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독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전파력은 좀 강했지만 독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병이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왜 겁나했어요? 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씩 지표에서 수상한 부분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과민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월 서비스업 PMI는 기준선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ADP 민간 고용 증가폭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공포인 것 같죠. 근데 지금 보시면 서비스업 PMI 지수, 지금 이제 뭐 비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얘기인데 보신 바와 같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건 맞거든요. 오랜만에 떨어진 건 맞는데 사실 이 수치가 과거에 없었던 수치도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긴축 과정 속에서 한 두 번 정도의 비슷한 수치가 뭐 두 번, 세 번 정도의 비슷한 수치가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해당 수치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지표 정도까지는 아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시 되셨죠?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것만 보면은 민간 고용이 막 죽으면서 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좀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ADP 비농업 고용 해당 부분만 보고 이제 사실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것 이외에도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되거든요. ADP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발표하는 겁니다. 사기업이 발표하는 거로 사실 이제 모든 미국의 이제 모든 이제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뭐 역사가 깊고 오래된 업체긴 한데요.
인력 관리를 해주는 업체긴 한데 이게 이 기업은 자신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지표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걸 가지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뭐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통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허위 이제 고용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시해놓고 나중에 면접까지 다 보고 안 뽑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꽤 덜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저점을 어느 정도 딛고 버티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엄청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까지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곧 공개가 되는 고용지표까지 다 싹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6월 6일 날짜 이제 뭐 다음 날이죠. 뭐 늦게 보신 분들은 당일일 수도 있습니다. 6월 6일 공개되는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실업률과 함께 봐야 되는 U6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실업률도 기본이 중요하지만 U6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존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해드린 바 있었죠. 자 그럼 U6 실업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업률은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U6 그냥 기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존 실업률입니다. 기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보통 이제 지표 기준 자체가요. 난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일자리가 없어. 그게 진짜 실업률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U6 실업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U6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실물 경제를 좀 대변하는 이제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일을 뭐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실업자가 늘어나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지표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시켰었던 그때 당시에도 그냥 실업률도 올랐지만 U6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거죠. 최근에도 위기가 한 번 있었지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다음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를 좀 확인해 보면 추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고용 지표가 문제가 있으면 이 지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오버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 확인할 게 몇 개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지표 자체가 엄청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ADP 지표 자체가요. 이게 원래 등락률이 좀 심해요. 근데 지금 예상치보다 너무 잘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너무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사실 해당 지표를 가지고 고용 지표가 실제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오버하는 건 감이 없잖아 있다. 소비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으며 연준, 경제활동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도 지적됐다. 사실 다양한 공포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막상 관세는 때리고 있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양책은 안 나오니까 지금 답이 없잖아요. 채권 발행량 경제 부양책 펼쳐내려면 결국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 자체도 논란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그래도 안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이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이제 악재가 신뢰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악재가 있는 만큼 이런 공포들이 조금 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이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지표에서 좀 논란이 좀 커진 게 아닌가, 공포가 커진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선물 시장은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고 트럼프도 파월을 비난하며 금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도 좀 쭉 내려가는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는 반응이요. 저는 요것 또한도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과거 연방준비위원회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면 다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고용지표에 당장 악재가 나와도 저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연방준비위원회는 과거 발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 발표에서 연준의 2대 책무인 물가 지표하고 실업률 지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질문을 하죠. 뭐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대놓고 이겁니다라고 짚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걸 언급했어요.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과거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더라도 저는
물가 지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현재 고용 지표 때문에 흔들리는 건 너무 오버하는 감이 없잖아 있다. 당장 이것 때문에 바로 경제나 정책 같은 경우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가 지표가 중요할 것 같다. 이 물가 지표를 잘 추적 관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왜 이렇게 금리의 변화에 좀 그래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금리가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건 참고할 만한 건 금리가 안정이 되면 법안 통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역겹다고 발언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죠. 이거 뭐 통과되면은 이제 국가 적자가 너무 심해진다.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라고 논란을 일으면서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막 반대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적자 폭이 줄어들죠. 아무리 많이 채권을 발행해도 법안 통과에 유리해질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는 계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도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추적 관찰을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로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체크해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가 지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는 언제 터질까를 생각해봐도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해 보인다라고 설명드려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 관세 부과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안정될까? 이게 언제 완벽하게 안정되는 걸 인정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월 초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을 통해서 관세부가 때렸었잖아요. 30% 관세. 뭐 100 몇 퍼센트까지 관세 때리고 나서 안정됐죠. 안정된 관세가 30%였잖아요.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전쟁 벌여서 안정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오게 됐는데요. 물가 지표가 이 지표가 다 반영이 됐을 때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5월하고 6월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5월하고 6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6월달 지표 발표하고 7월달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6월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선행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일 핵심 지표 발표는 7월달 발표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6월달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제 보통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육을 하면 가장 많은 교육을 뭐로 하냐면 비행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박을 통해서 합니다. 운임이 제일 싸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통로 중에서 배로 운송하는 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운송을 많이 하는데 배가 여러분들 얍 하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합니까? 그럼 못 하죠. 이게 진짜 빨라봤자 한 1개월 걸려요. 1개월. 한 30일 정도 대략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 좀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30일 정도 걸리고 뭐 선박을 뭐 싣고 내리고 이런 것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로 막 2주 정도 걸린다. 뭐 한 달, 반 달, 1.5달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지금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진짜 제대로 된 반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5월 달까지는 그냥 어찌저찌 뭐 가격 안 올리고 내가 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자꾸 압박하니까 기업들이 얼추 손해 본다. 옛날에 싸게 산 거니까 그렇다고 갈 수 있어도 6월 지표부터는 진짜 관세를 30% 때려 맞은 이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월 달 지표가 나오는 6월 달 지표가 이 반영되는 7월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7월 달 발표되는 CPI 지표하고 PCE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를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뭐 중간중간에 FOMC라든가 뭐 CPI에 대한 증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지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뭐 감세 법안 통과도 다 7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딱 모든 지표라든가 내용들에 따라서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금리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미국이 적자를 얼마나 볼지
사실상 어느 정도 결론이 쓰기 때문에 미래가 이제 딱 결정된 시기가 7월 초라서 이때 딱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이라도 소폭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 발행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빨려나가면서 채권 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살짝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때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반영된 그 지금 이제 3분기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해당 지표 타이밍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표 발표가 주요 내용이었어서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면 앞서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해보면 6월 6일 날짜로 오는 고용지표 중요하다. 실업률 지표, 뭐 시간당 임금 다 중요하긴 한데 실업률 지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크게 변화가 없다고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전 U6 실업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확인해가지고 토요일 날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지표가 사실 중요하죠. 6월 1일, 11일 날짜로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 중요하고요. 7월 중순에 있는 CPI 지표 발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10%의 중국 30% 관세를 때려맞은 첫 번째 진짜 물가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확인하고 특히나 7월 중순에 공개되는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브로드컴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브로드컴 정도만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공개되면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쭉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늘의 영상. 고용지표 논란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고용지표 논란이 당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6월 6일 날짜로 지표 발표 나오는데 U6 고용지표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진짜 공포는 지금 현재 30일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6월 11일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7월 중순 물가지표 발표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가지표 특히나 CPI 지표가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공개되는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 발표 확인해야 됐다. 저는 계속해서 7월 달이 다가오면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때 단기 눌림목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히려 이때 잘 매수해주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도 다 준비해 봤고요. 나는 추가적인 실시간 소통 소식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나눠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마켓 뉴스들 애매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가 분석해서 계속해서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되는 영상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